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논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논문을 요구하죠. 대학원에서는 학위를 주면서 왜 논문을 요구할까요?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한테 석사학위 받아라, 박사학위 줄게, 이렇게 하면 좀 좋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논문을 쓰게 할까? 우리는 학부 때까지는 주로 지식을 배우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학원에서는 단순하게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생산자가 되라.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논문이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수준에 맞는 학위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학원에서는 왜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대학원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학문을 밀고 나가는 최전선이에요. 학부가 배움의 학교라면 대학원은 탐구의 실험실이다, 연구의 실험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학문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거기에서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메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나아가라. 기존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대학원의 사명이다.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냐? 그것 바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기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의 연구자들은 그 틈을 포착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대학원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학원은 누가 가르쳐주는 걸 받아 먹고 받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님들은 길을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바로 대학원생 자신의 역할이고 임무죠.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에서 지식을 이끌어가고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대학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은 사실은 이론만으로 머무르지는 않죠. 좋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문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누군가가 가지는 작은 문제의식,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깊이 있는 탐구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 그 시작점이 형성된다. 그래서 대학원은 지식을 외우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고 창조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지식을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던지는, 연구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내일의 학문과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 생산자가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식이고 이 문제의식으로 발견된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런 능력, 이것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요. 지식 생산자가 되려면 바로 이런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훈련이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건 단지 글을 쓰는 것만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능력, 잘 보여주는 능력, 이것이 바로 논문을 쓰는 것이죠. 단순히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은 일종의 두뇌 근육을 키우는 훈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논문을 써야 되는 이유, 대학원에서는 교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은 논문은 결국 혼자서 완성해야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속한 이런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보통 석사 논문은 70쪽에서 100쪽 이상, 박사 논문은 150쪽에서 250쪽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긴 글이 그냥 글이어서는 곤란하죠. 앞뒤가 딱딱 맞는 논리,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 이것으로 빈틈없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완성한다는 거는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논문은 바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학생이 아니라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다. 우리 대학원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글로벌 한국학과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교수고 학생들이 이제 지도 학생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을 뭐 학우님, 누구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독립된 연구자로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이 선생님이라는 말, 전문가로서 이제 길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이 좀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 논문은 졸업 요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학문 공동체, 우리 한 분야의 어떤 우리가 공유하는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학문 공동체에 남기는 연구자 여러분의 목소리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누군가는 듣고 이것을 바로 논문을 읽는 거죠. 그 여러분의 목소리를 논문으로 읽고 인용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 새로운 연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창안을 더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죠. 내가 낸 작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학문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이 아이디어 하나가 새로운 학문 세계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논문은 단순히 졸업을 위한 관문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생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학문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증명서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필연적으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논문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대충 쓰시겠습니까? 제대로 써야겠죠.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대학원이 만들어지고 수백 명이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다들 힘들어서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런데 논문 쓰는 것을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힘든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힘든 길 가실 때 제가 조금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먼저 익힌 사람으로서 조금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지영의 한국어 마을에서는 논문 읽기와 또 논문 쓰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맛만 보고 다른 영상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